음악성이 어디서 오냐? 사람한테서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음악원의 기악과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수인 이성주입니다.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계기는 부모님의 역할이 크죠. 특히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5 중에 막내인데 대물림은 제가 막내가 이제 맡았고 또 어머니의 그 꿈을 제가 이루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. 제가 이제 13살 때 유학을 갔는데요. 그 어린 나이에 가는 거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죠. 좋은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음악가가 되려면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찍 유학 길을 틔워주셨죠. 그 이후로 뭐 바이올린은 저의 동반자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. 포기 안 하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결심을 이제 그 유학길에서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69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. 처음 한 3달 살았던 곳이 인디아나주의 조그마한 이제 그 도시였거든요. 그때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의 동양인을 못 본 상태였기 때문에 저를 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이제 구경거리였어요. 뉴욕 가서는 아무래도 좀 거기 이민 오신 분들도 많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뭐라 그럴까 동양인으로서 이게 이렇게 따뜻하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. 근데 그게 거의 뭐 80년도까지 이어지죠. 어디 가나 동양인 그리고 여자로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런다는 게 되게 좀 힘들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그게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재밌기도 했었어요. 저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액센트 하나도 없이 또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놀라죠. 시골도 많이 가고 하니까 코리아가 어디 있고 정말 한국이 무슨 나라고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또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많이 남네요. 산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덴버에서 와이오밍 쪽으로 넘어가는데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떴어요. 그래서 아주 작은 차를 그때 눈이 너무 펑펑 와가지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산을 넘었더라고요. 완전히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고서는 저도 놀랐죠. 정말 이건 하나님이 지켜준 그런 여행이라고.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갈 거를 거의 5시간, 6시간 갔거든요. 근데 그때 갈 때는 전혀 겁 없이 그 시간 내에 가야 된다는 그 의지 하나로 제 반주자 데리고 그 차를 빌려서 갔다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제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. 긴장감이 많이 돌죠. 왜냐면 정말 미스테이크 없이 쭉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리코딩은 정말 섬세하게 뭐 여러 번을 해도 그 중에 한 테이크가 퍼펙트하면 되니까 흐름을 잘 탈 수 있으려면은 곡을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. 피아니스트나 오케스트라와의 그 조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.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. 연주가 먼저인 것 같아요. 연주하고 곡이 잘 다듬어지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은 영원히 남는 프로젝트니까 참으로 어려운 작곡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그 철학을 이해하고 또 그걸 연주로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. 그리고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중들한테 어렵다고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시 파악해가면서 또 한 단계의 도전이 된 것 같아요. 베토벤을 알아야 또
음악 흐름을 좀 알지 않을까. 클래시컬도 하고 로맨틱도 하고 좀 기박한 그런 이제 성격도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음악에 잘 녹여서 표현한다는 게 많은 공부가 됐고요. 그래서 그런지 저도 베토벤이 좋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연주는 해야 된다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들레이 선생님은 그냥 바이올린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저는 그분과의 그 대화를 아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레슨 시간에 얘기하다가 끝난 적도 많고, 근데 이제 뭐 생활이나 뭐 역사, 뭐 다양한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 서로 그 얘기가 끊기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참 저는 엄마 같았던 그런 분이어서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. 선생님이 되면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하는 그 본을 많이 받았죠. 솔리스트로서는 좋은 지휘자 만나는 게 굉장히 영광이죠. 그래서 레너드 슬래킨 뭐 이런 유명한 지휘자들 분과 같이 연주하면서 배우는 게 꽤 많았고요. 또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거의 연주 못하죠.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만난 그 스티브 라자로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데뷔 앨범을 냈고요. 슈만 소나타. 10여 년 전에 이제 그 한국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곡을 하루에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과감히 해보겠다고 한 그 피아니스트가 올리버 캐런이라는 피아니스트인데 독일 피아니스트죠. 그래서 그분과도 또 많은 연주를 같이 했고 그 이후로 그 브람스 소나타 그 앨범도 이분하고 같이 냈어요. 그래서 그 두 피아니스트가 아주 좀 각별하고 학교에 계신 김대진 원장 한국 들어와서 연주도 많이 같이 했고 또 줄리아도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사이긴 합니다. 네. 뉴욕에서 이제 연주가로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 거기서도 많은 학생들을 접했어요. 왜냐면 뭐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무턱대고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안타깝고 그래서 뭐 갈라미안 선생님 조수로서 여름에는 옆에서 도와드렸고 그래서 언제고는 뭐 저도 티칭으로 좀 가겠지 하는 이제 마음은 좀 있었는데 초기 총장님인 이강숙 총장님이 그냥 저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떨게를 들어온 것 같아요. 연주하러 왔다가 총장님 만나 뵙고 그리고 노를 못하시게 그냥 만들어 버리셨고 그때 시절에는 사실 그 많은 연주가들이 그냥 레슨 해주고 책임감이 그냥 레슨만 하면 되잖아요. 그 뭐 애들 케어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기왕 이제 뭐 어디 레슨을 할 거면 정말 애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보고 싶어서 결심하고 들어왔죠. 네.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1997년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그룹인데요. 또 계기가 그때 스승과 제자들의 음악회 뭐 이런 그 시리즈가 한 번 있었는데 뭐 대부분 보면 뭐 이중주 뭐 이렇게 다들 선생과 뭐 제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학생들을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앙상블을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. 근데 만들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스트링 앙상블 만드는 게 붐이 돼버렸어요. 그 개인 레슨 때는 솔직히 테크닉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음악적인 얘기를 거의 못 하거든요. 지방 연주도 다니면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고
그런 면들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20년을 넘어서서 프로 단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학생들도 다 이제 전문 이제 연주가들이 되었고 이제 후배로서 예, 같이 이렇게 연주하고 다니고 너무 즐거워요.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뭐 여러 도전을 많이 합니다. 뭐 국악과도 같이 하는 음악회, 뭐 아코디언도 왔었고 거기에 이제 도미부인 그 설악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 그리고 무용, 뭐 연극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해서 하던 그런 이제 음악회도 해봤고 뭐를 던져줘도 꺼리낌이 없고 뭐든지 소화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전문단체가 됐죠. 조이 업 스트링스는 스트링스 그러니까 현악만 있고 이걸 조금 더 다양하게 앞으로 좀 더 크게 관현악으로도 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제 내년이면 은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연주가로서 예 초점을 좀 맞추면서 예, 앞으로의 그 못했던 연습이라 그럴까요? 예,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싶고 우선은 조금 쉬어야죠. 좀 쉬면서 또 음악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? 나 음악가 아닌 저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양한 음악 장르를 또 좀 공부하고 싶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그 9월에 조그만 음악회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. 피아졸라에 하거든요. 그래서 피아졸라 외에 이제 좀 더 재즈풍 뭐 이런 다양한 음악회를 좀 한번 꾸미고 싶고 네,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. 저는 정말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. 똑같기도 하지만 또 경험도 많고 교수라기보다는 음악가로서 저는 계속 살았고 또 살아갈 것 같아요. 근데 퇴임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볼 수도 있고 가르치면 정말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외국에서도 뭐 활동을 많이 했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이런 좋은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해외로 이렇게 진출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미국의 생활, 한국의 생활. 이제 한국의 생활은 현재죠. 뭐 딱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.